아, 화학주부터 첫 질문이 나오네요. 오늘 장 초반 분위기를 살짝 더 압도했던 쪽 화학주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뒷심이 많이 부족하지는 않은 채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여쭤보죠. 바로 김정수 전문가님, 유가의 급락, 간밤에 4%. 이제 다시 유가가 개장할 시간이 됐는데 일단은 간밤 뉴욕장에서 보면 4% 넘게 빠졌잖아요. 유가의 급락, 화학주의 호재인가요? 우리가 딱 정비례해서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급락을 한다고 해서 화학주들이 바로 수혜를 보고 이렇게 보진 않고 네. 어떤 변수가 딱 던져졌었을 때 투자가들의 눈높이가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았느냐를 보고서 실질적으로 주식들은 더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유가는 우리가 60한 6달러 정도까지 갔다가 52달러까지 폭락 나오는 구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따졌었으면 화학주들이 급락하는 구간이었으니 그때 더 좋았어야 급등이 됐는데. 나오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는 화학주는 더 빌빌대거나 약세 네.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이번에만 반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걸 정비례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네. 어떠한 포인트를 봐야 되냐면 오펙에서 유가 감산을 2020년도 3월 달까지 연장하기로 했잖아요. 네. 공급을 줄이기로 했단 말이에요. 네. 줄이면은 유가는 올라가야 됩니까? 하락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공급을 줄이니까 이제 올라가겠죠. 올라가야 되지. 근데 네. 폭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유가 감산, 즉, 오펙에서 유가를 감산을 연장을 했어도 유가가 폭락하는 걸 보고 나서, 이제 유가가 상승하는 게 이제 더 이상 힘들겠구나. 이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감산 무용론이다 이렇게 말한 거네요. 왜냐면은 기존에는 이 중동을 중심으로 한 이 사우디 같은 경우가 이 유가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특히 세일가스 업체들 가운데 되게 많이 있거든요. 러스트벨트 이쪽 지역으로. 네. 그래서 주도권을 가져온 거죠. 유가의 가격에 대한 결정권. 그래서 네. 오펙에서 유가를 감산을 할 거다. 그래서 앞으로 유가의 상승을 원한다 이거보다도 트럼프가 난 반대한다. 이게 실질적으로 주가에 더 크게 반영을 하는 거죠. 가격 결정권을 뺏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더 이상 오펙에서 한 게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는구나. 그러면 앞으로 감산 관련된 이런 조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유가는 올라가는 것이 이제 제한된다고 생각이 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화학주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오잖아요. 정제 기술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두바이나 이란 쪽에서 이 원유 사온 다음에 이걸로 정제해가지고 이걸 가서 이제 우리가 옷이나 플라스틱 이걸 가지고 파는 요 기술이 뛰어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이제 최저 마진이 바닥에 이제 확인이 됐다는 자신감이 좀 붙은 거예요. 그 부분이 이 화학주들에 대해서 그동안 안 좋았는데 이제 더 이상 최악은 안 나오겠구나라는 자신감이 붙으니까 이 반등이 나온 것이지. 네. 이게 꼭 유가하고 이 반비례로 해서 이제 수혜를 보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일단 뭐 원가 부담도 약 완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석에 힘이 실렸다. 그러니까 오펙의 감산 쪽에서의 기대감 이게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제스터 전문가님, 같은 의견으로 오늘 화학주의 강세 움직임은 오펙에서의 감산이 별로 유가에 영향을 주지 않겠구나 이렇게 해석된 게 맞나요? 이게 과거랑 좀 틀린 게 뭐냐면 네. 사실 유가가 이제 오르게 되면 이제 원가 생산 가격이 줄어들잖아요. 유가가 빠지면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과거랑 지금이랑 틀린 게 뭐냐면 과거에는 이 상품 시장 쪽에서 이 굉장히 큰 자금들, 특히 원유라든지 뭐 크루드라든지 또 뭐 WTI 여러 가지 유가 그 가격이 오르는 어떤 그 자금들이 유입됐었는데 네. 최근에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펙에서 감산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유가는 오히려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큰 자금들이 없다는 거죠. 결국 이제 어떤 뭐 이쪽 상품 시장 쪽에서 게임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화학 업종의 반등은 사실 지난주에 이제 업종 순환매로 저는 이렇게 좀 체크를 하고 싶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에는 이제 전기전자 업종들의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네. 좀 오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수익률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의 목표치가 크게 되지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오늘 화학업종의 상승은 결국은 순환매 낙폭과대의
반등 마지막 끝자락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롯데케미칼도 네. 그동안에 움직임이 없었는데 그쵸. 바닥을 횡보하고 오늘 좀 장중에 그래도 지수는 빠졌지만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떤 낙폭과대 순환매의 어떤 그 순환 섹터로 좀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 순환매는 이유들 여러 네. 가지로 좀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그럼 저평가된 건 맞나요? 화학주들이? 화학주의 저평가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또 과거랑 좀 틀린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순환매에서 싼 업종들,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들은 굉장히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상대 업종에 비해서 PR이 싸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네. 과거의 순환매는 싼 업종, 저 PR 종목을 필두로 해서 먼저 순환매가 돌았거든요. 네.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업종 섹터들로. 네네. 근데 최근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화학 업종들도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닥을 굉장히 오래 다졌다고요. 그렇죠. 미중 무역 분쟁 때문도 또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네. 약간 이게 또 이제 정치적인 문제와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그 결부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갈 자리였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 두 분은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펙과 관련해서의 해석으로 화학주에 힘을 받았다라는 두 가지 해석을 같이 들어봤는데요.